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닥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을 좀 이뤄갔는데 이러한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분석드리는 시간 갖고 마지막으로 종목 추천 및 분석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 한번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마이크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상황 봐가지고 이게 지금 다른 브랜드인데 아니다 싶으면은 원래 브랜드 걸로 또 다시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증시 이어서 바로 보시면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이 거래일 전에 고가 경신을 했죠. 해서 887포인트 경신을 했던 모습이었고 오늘도 나쁘지 않게 올라갔습니다. 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과거 패턴대로 조금 쉬어갈 가능성 없지 않았었는데 보시면 이전에 8월달에 형성했었던 원봉보다 현재 천장 아직 그려지지 않은 측면이 더 높게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열라인들 굉장히 잘 깔려 있고요. 추세가 원활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증시 보실 수 있겠고 적어도 900까지 터치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코스닥이 1000개 가까이 올랐네요. 그죠? 1000 종목 가까이 올랐고 300 종목 하락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역시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추세가 상방으로 박스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기존의 추세가 대략 한 이런 각도였기 때문에 3400선, 3400 중심 정도 된 중간, 3450포인트 이런 식으로 만약 가게 되면 더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부동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추이로 본다면 대형주든 뭐든 어쨌든 간 주식시장으로 조금 더 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당분간 좀 받쳐주지 않을까. 변수는 물론 있죠. 코로나가 변수일 수도 있고요. 뜬금포의 북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들을 제외하자면 굳이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증시 간단히 넘어가고요. 저희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 제가 월 단위로 파악하기 좀 힘들다 보니까 주 단위로 일단 끊고 있는데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매겼었고요. 또 31일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 이제 10일이죠. 네, 9월 10일이다 보니까 아직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좀 변동을 드릴 수 있겠고 창이 그래서 좀 변형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이 10일이니까 수요일 종목은 사실 안 보는 게 맞는데 대충 볼게요. 알테오젠 조금 쉬어가고 하나시스템도 좀 쉬어가는 모습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변동이 크고 수렴되는 패턴인데 상방으로 한번 터질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리스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3일 드렸던 하나솔루션부터 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추세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슬슬 고점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향 추세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4거래일 동안 사실상 좀 밀린 모습이거든요. 증시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더 보시는 게 맞겠고, 대략 한 45,000 해가지고 라인이 밀리게 되면, 밀려서 마감하게 되면 폭락 가능성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은 대한육팜. 네, 저희가 손절 쳤고 밀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월덱스도 저희 기본 차익 이후에 이대로면 이제 쉬어가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16,000대 돌파 마감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쉬어갈 겁니다. 태고사이언스 좋은데, 태고사이언스 보시면 62평 하단 타고 또 3만대 매물벽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또 라인이 약간 이렇게 3750포인트 구간을 기점으로 또 저항 지지세를 강하게 깔고 있는 모습이라 적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저희가 단타로는 손절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아직 문제 없는 모습이고요. 3만 안 깨지면 추가 반등 여력 남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림 포장입니다. 테림 포장. 네, 테림 포장이고요. 금요일날 드렸던 종목이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터졌는데 어제 상승에 대해서 제가 기재를 안 했네요. 자, 보시면 3%, 6.5%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10%가량 밀렸던 상황에서 7%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테림 포장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은 좀 살아있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그래서 라인이 밀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5,000 라인 부근과 또 4,000 후반대 해가지고 저항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들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고점으로 남을 가능성 봐야 되겠죠. 다음은 한화 되겠습니다. 한화 저희가 기본 차익하고 나온 종목인데 밀리죠. 증시적인 요인 포함이긴 한데 종목들이 뭐 대체로 비슷하네요. 밀리는데 뭐 완전히 추세에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슬슬 저가 매수 기회도 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하루하루 지켜보시죠. 다음 스페코고요. 스페코는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다시 회복해서 12,000대 강하게 종가 기준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형성된다면 그때 차라리 재접근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차하면 4,00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급락 추세, 지금 이제 원봉을 잡기 시작한 국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11,000부터 해서 12,000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세들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고점마다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뭐 하락 반격하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또 고점 추세를 이어가다가 사실상 십자 캔들이 형성이 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형성되면 추세에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릴 수 있겠다. 그래서 스페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3일제약. 3일제약은 뭐 문제 없네요. 저희 기본 차익권 충분히 도달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추세가 아직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일 정도 코멘트를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JN케이터. 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될 때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JN케이터 오늘 약간 반등을 보이다가 그쳤습니다. 저희가 차익권까지도 아직 안 올라와져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추세적으로 좀 잘 타고 있어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홀딩 유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3강 MNT입니다. 3강 MNT 저희 기본 차익 나왔고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데 이 흐름은 내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 더 보시고요. 롯데케미칼. 네, 롯데케미칼 오늘 추가 상승이 조금 나왔었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는 0.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문제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홀딩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나노엔텍. 굉장히 좀 웨이브가 크죠. 변동이 좀 큰 종목이 되겠고 하락과 상승이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적이고 추세가 이탈하게 되면 좀 급격히 이탈하는 패턴을 보일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는 일단 뭐 기본 차익은 먹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추세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더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녹십자. 자, 녹십자는 7일날 아니죠, 8일날 드린 종목이 되겠네요. 8일날 드렸습니다. 질본이 사기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오늘 약 반등을 이어갈라 했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이런 건 아쉽죠. 이런 거는 뭐 외부적으로 질병에서 실수 한마디로 올랐고 그 한마디가 또 철회가 되면서 쉬어가는데, 그래도 뭐 추세가 죽을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솔루션. 문제 없고요. 홀딩 유지합니다. LB세미콘. 오늘 추가 급등을 좀 보였네요. LB세미콘이 전일 저희가 기본 차익권 도달을 해서 마이너스 1% 마감했는데 오늘은 20%까지, 그래서 최고 19%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파트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항을 받을 거예요. 12,000원대 해가지고 돌파 마감 못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진짜 짧게 접근하실 분들은 그냥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익이 너무 적다, 더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뭐 손절 감안 한 11,000까지, 뭐 밀리면 11,000까지 밀려가지고 손절할 수 있는데 감안해서 홀딩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어제 드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삼성 SDS. 오늘 살짝 올랐지만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뭐 차익권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홀딩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루 되겠고요. 파루가 오늘 어마무시했죠. 13%까지 급등을 이어갔었습니다. 네, 추세 좋죠. 하지만 오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는 부분, 그리고 구름대를 이제 먹구름을 돌파 마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엠텍. 특이사항이 없었죠. 네, 하루 더 지켜보십시오. 슈캠스, 네, 기본 차익권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8월 말부터 해서 9월 초까지 이루어진 종목들, 9월 4일까지 이루어진 종목들 총 수익 202% 누적 달성했고요. 16승 3패에서 84%, 그리고 그 전에는 94.7%. 일단 이번 주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손절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목 추천 및 분석,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 추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핫한 종목들을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앱클론 되겠습니다. 앱클론 오늘 핫했죠. 백혈병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말이 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제가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앱클론을 보시면 코로나 관련 내용도 이렇게 뜨고 있고요. 또 무상증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혁신, 관련 기업이다 라는 내용이고,
2010년도 설립된 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의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2017년도 9월에 기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자, 기술 특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보통 종목들은 상장 요건이 있습니다. 뭐 5년 동안 실적 얼마, 3년 동안 얼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상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기업과 인수합병 해가지고 스펙주들과 함께 해가지고 상장되는 케이스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술 특례는 이거예요. 기술력이 너무 좋고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근데 당장 돈을 못 버는 거죠.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적자 기업,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종종 기술 특례를 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뭐 배민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전략들이 좀 비슷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전략 간단합니다. 일단 선점이에요. 처음에 수수료고 뭐고 전부 다 싸게 하고 적자 보면서 선점을 해요. 지금도 쿠팡이 그러고 있죠.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결판이 안 났거든요. 독과점 구조의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쿠팡이 아직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민 같은 경우 그렇게 했고 최근 들어선 다시 이제 수익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과 또 라이더 분들께서 좀 불합리하다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물론 애플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케이스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가서 막 가격을 부풀린다 뭐 그런 걸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애플론 기사 체크 한번 해보시면 광고로 연결이 되네요. 자, 어쨌든 뭐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애플론 급등했고요. 뭐 코로나 관련 내용 있고 또 백혈병 치료 관련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내용 같은 경우는 애플론이 세포치료제 AT101 혈액암 이거를 단회에 투여하면서 림프종과 백혈병 이게 사멸됐다라는 내용이고 또 코로나 무력화 이런 내용도 같이 속해 있습니다. 자, 애플론 차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횡보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하지 않은 박스 추세였고요.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 47,000원대 중후반 형성이 되어 있었고 바닥권이 35,000원대 해가지고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반등이 필요한 시기였고요. 오늘 반등했는데 아쉽게 막판에 이제 떨구면서 밀렸죠. 하지만 과거 종목들의 패턴, 그리고 종목의 성격을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플론은 이런 식으로 좀 혼조되는 양상을 보였을 때 이때는 뭐 하방이었으니까요. 상방일 때는 이런 패턴을 그리곤 합니다. 그래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기존 홀딩 분들은 박스 추세 대응 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47,500에서 3.5만 박스 대응. 그러니까 3.5만원 부근 오면 매수, 47,500 부근 오면 매도.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4800 이하 매수. 자, 추천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요.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37,900원. 종가 손절 대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목표는 3%를 목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이 종목도 오늘 좀 핫했고요. 종목명은 HMM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HMM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 마감. 네,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도 기존의 박스로 형성하고 있으면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돼서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 살짝 돌파 마감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차트는 보통 이제 원형 첨벙을 그렸을 때
이렇게 봉우리를 한번 그렸을 때 이 라인을 이제 돌파 마감하던지 아니면 밀린 채로 마감이 되면 추세가 다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HMM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고요. 바닥권 턴어라운드 해서 슈팅까지 좀 고르게 이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면 뭐 물량 해가지고 지금 저항이랑 저항을 모두 다 돌파 마감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거래를 뭐 윗꼬리가 길고 뭐 매도세가 압도적인 마감이면 또 모르겠으나 오히려 반대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좀 많이 되었던 종목이 되겠네요. 자, HMM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HMM 보시면 뭐 이렇게 컨테이너선, 해운업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76년도 설립된 기업이고 95년도에 상장되었습니다. 자, 매출액이 5조가 넘는데요. 해운 관련 기업들이 저희가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매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HMM도 뭐 이름이 좀 낯설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매출액은 5조대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뭐 나와 있는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뭐 부활 백고 등 올렸다 라는 내용이니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3사가 최근에 뭐 수주를 많이 계약했던 선박 수주 계약했던 부분도 있고 이건 이제 18년도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현재 뭐 열심히 비용 절감과 또 경쟁력 강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재기를 좀 꿈꾼다 라는 내용이고 단독관리 재검토 목소리 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MM 지금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고요. 어떻게 보면 신추세가 이제 막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홀딩을 유지 드리고요. 종가 기준으로 기존 분들은 그냥 짧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HMM 현재 6,500 이탈 없으면 홀딩 유지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내일도 이제 분석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7080 이하 신규 매수 접근 들어오셔도 좋고요. 단타적 입장에서 스윙 매매를 노려주시면 되는데 손절가 6,500 같이 드릴게요. 네, 그래서 6,500 라인이 지금 하이라이트 구간이고 이 구간이 결국에는 이전에도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한 차례 밀렸었고 또 동시에 돌파했다가 밀릴 때 이 라인이 깨지다 보니까 폭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굉장히 강한 중심대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이때도 저항을 보였죠. 그래서 6,500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버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어요. 추세가 굉장히 좀 강하고요. 좀 어떻게 보면 저점비 지금 단기간에 2배가량 반등이 나와줬고 뭐 저항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히려 저는 또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약간 좀 시선을 달리 보면요.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랠리를 좀 이어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 시 이제 2차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뭐 밀릴 수도 있겠죠. 달리다가 밀릴 수 있는데 이 밀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자동차와 같아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급가속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마이크론 역시 바로 밀리지 않을 것이다. 밀리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단기 타이밍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이때 상승 잉태 형성하면서
쌍바닥 잡고 45각도 상향 흐름 이어갔던 측면 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현재 하나마이크론 9070 기존 홀딩 분들은 홀딩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추세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5일선 이탈 마감 없으면 홀딩 유지 해주시고요. 상황 봐서 제가 이제 오늘 추천드린 만큼 앞으로 코멘트를 또 드릴 거거든요.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070 이하로 신규 매수 들어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5일 이평 추세화해서 같이 또 심리적으로 맞닿는 구간 거의 8000 부근인데 7910으로 일단 잡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최소 목표 3%, 그 이상 여러분들의 재량에 맞게 대응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마이크론 간단히 제가 체킹을 좀 안 했네요.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AR, VR 관련 기업인데 보시면 반도체 패킹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5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상장일 2005년도, 2001년도 설립된 기업이고요. 그런 내용들 있고 보시면은 뭐 특별한 이슈 뉴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AR, VR 관련 기업임이 분명한 만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드릴 종목은 JC현 시스템입니다. 자, JC현 시스템은 먼저 체킹해보고 접근해볼게요. JC현 시스템은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산 관련주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드론, 에어샤워 해가지고 관련을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검색어에도 보시면 드론 관련, 뭐 드론 주식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엔비디아 관련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보시면 되겠고 VR 내용도 있죠. 네, 91년도 설립된 기업이고 상장은 97년도에 했습니다. 매출액 21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에어샤워 뉴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는 에어샤워가 전국으로 확대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거에 JC현 시스템이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뭐 VR 교육 관련 내용도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드론 관련이야 원래 또 유명했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JC현 시스템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좀 인상적인 차트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아실 분들은 또 아실 수 있는 이런 건 사실 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종목의 특성상 깃발 캔들을 좀 많이 차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깃발 차트 이후에 결국에는 좀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이어왔었고 증시적인 요인 포함해서 또 라인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떨궜고요. 이런 건 좀 고의적이죠. 이런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다는 거는 작전이 좀 고의성이 있는 측면이고요. 또 이평 밀집 배열 구간도 형성했던 부분과 또 골든크로스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었죠. 이후에 다시금 깃발 차트를 이어갔는데 그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재밌게 저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존의 저항이었던 8,000대 돌파 마감했던 부분, 그래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고점 추세 당연히 돌파 마감했고요. 보시면 2차 랠리를 이어가는 포인트고 신추세가 이어진다면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살아있으니 1만대 뭐 이런 식으로도 목표 설정이 단기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흐름대로면 결국에는 하단을 손절 컷으로 잡아도 주가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 추천드리고요. 기존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라인으로는 11 2평 지지가 있는데 이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500 제시 드릴게요. 7,500 종가 기준 마감 없으면 홀딩 유지해 주시면 되고 2차 손절가 7,000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매일 언급을 드리게 될 테니까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특이사항 나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8,070 이하 매수 들어와 주시고요. 손절가 7,120원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최소 목표 3% 해서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장이 되는데 내일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